네, 안녕하세요. 원두콩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는데 댓글로 뭐 궁금하신 점도 많이 적어주셨고 평상시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댓글로 약물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제 아는 지인을 모셔봤습니다. 네, 보디빌딩 시합도 뛰시는 분이라서 보디빌딩 관점에서 설명을 좀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셔봤고 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6학년에 재학 중인 김승한이라고 하고요. 원재랑은 이제 같이 운동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약대생이시고 곧 약사가 되실 건데 보디빌딩에서의 케미컬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한 가지 약대생 입장 그리고 헬스인 입장에서라면은 일단 약대생 입장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헬스인 입장에서는 저는 사용을 안 하겠지만은 약도 이제 리스크와 베네핏을 고려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있지만 베네핏이 더 크다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뭐 올림피아에 나가는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은 리스크보다 본인에게 찾아올 베네핏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존중은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합이 미스터 올림피아잖아요. 말 그대로 약물을 사용하는 시합이 제일 인기 있는 시합인데, 아무래도 당연히 그 약물 시장이 커져 있으니까 선수들은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대중들이 이렇게 케미컬을 쓰는 시합에 관심이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시합도 점점 인기가 떨어질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케미컬을 사용하는 선수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뭐 누구의 탓이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케미컬을 사용하는 선수 측도 문제가 있고, 어찌 보면 좀 익스트림한 몸을 좀 추구하는 대중들의 인식도 이런 케미컬 사용을 좀 부추기는 게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이제 형도 솔직히 이제 미스터 올림피아를 볼 거야, 아니면 전국체전을 볼 거야? 올림피아를 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물을 대부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크리스 범스테드니까 내추럴 뭐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디빌딩 시합에도 출전을 해보신 걸로 아는데 주변에 이런 케미컬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제 주로 학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학교에도 사용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학생인데도? 네, 한 1년 정도 봤는데 진짜 어깨가 1년 사이에 제 머리만큼 커진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약을 쓰면 확실히 좋아지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근데 이 댓글 보면은 유튜브 댓글 요즘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너는 약을 썼는데 몸이 왜 이리 안 좋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형 말대로 이렇게 약물을 써서 드라마틱하게 좀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약물을 사용을 하지만 내추럴 때와 비교해서 한 체급도 한 체급 정도 오른 것 같고, 그렇게 뭐 당연히 변화가 크긴 하지만 딴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물도 혹시 그런 수용체의 민감도에 따라서 약이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무조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약물 유전체학이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그런 유전자가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약도 더 잘 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오케이, 여러분 답변 되셨나요? 댓글로 이제 약을 뭐 짝퉁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아서. 원재 몸 좋습니다, 여러분. 원재가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걸 봐야지 아는데 원재 몸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그러면은 답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한 편에서 이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영상에서 제가 밝힌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약물에 대해서 간단한 작용과 부작용을 듣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제가 약물을 뭘 쓰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약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요거를 350mg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래 약대생이나 뭐 의대생 분들 다 똑같으실 텐데, 이런 남성 호르몬 관련해서는 그렇게 배우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질 않아요. 전문적으로 다루질 않아가지고 흔한 임상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관심을 갖고 좀 찾아봤는데,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을 때는 성성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주에 100mg에서 150mg 정도 이렇게 주사를 맞는데, 멀쩡한 사람이 그거의 2배, 3배 되는 용량을 맞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보디빌딩에서 350mg은 굉장히 적은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타트 용량이 테스토스테론이 500 정도에서 스타트를 보통 해요. 이제 물론
이거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 수준의 레벨 선수들은 최소 1500ml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약투를 하시는 이제 제일 유명한 유튜버분, 그분은 이제 1000ml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너무 많이 쓰는 건가요? 살아있는 게 용하다. 지금 뭐 타이레놀 같은 것도 저희가 한 알에 400mg인데 4g까지, 그러니까 10알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보통 상용량이면은 한 10배 정도 먹어도 바로 죽지는 않는다. 바로 죽지는 않는다. 독성은 있지만. 오케이. 근데 지금 그분은 100배를 드신 거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게 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흐르몬란 350mg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메디컬 계열 분들은 되게 생소하신 약일 거예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왜냐면 유방암이랑 골다공증에 쓰이는 약인데, 골다공증이나 유방암을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혀 쓰이지 않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단백 동화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골다공증 환자나 유방암 환자의 경우 이제 과거에 쓰였을 때 100에서 200mg 2, 3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쓰였다고 해요. 지금 주에 350mg이면 요것도 이제 더 과다한 용량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물론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좀 강력한 약물인데, 트렌볼론 아세테이트. 요거는 이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아마 시합 한 6주 정도 가까웠을 때 한 주당 200ml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축한테 쓰는 용도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 약 검색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수의학에서 쓰이는 이제 동물들, 이제 돼지를 성장시키는 그런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남성 호르몬제인 거죠. 근데 이제 가축에서 쓰이는, 그러면 사람한테 안 쓰인다는 거는 충분한 그런 용법 용량이나 뭐 그런 PK라고 하죠. 그런 뭐 반감기나 이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고, 위험도 더 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동물한테 쓰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미친 짓인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지금. 저도 그래서 테렌볼론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시합 욕심이 좀 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요즘 피트니스 업계에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들 복용하시는 게 그런 단백동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들어간 그런 호르몬이나 뭐 인슐린 같은 거, 뭐 이뇨제 같은 거를 복용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단백동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부작용이 되게 커져요. 그리고 그런 호르몬들을 그 약을 먹으면은 지질 수치도 높아지고, 근데 남성 호르몬이 느는 만큼 여성 호르몬도 는단 말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늘면 마찬가지로 혈액이 되게 찐득찐득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럼 심혈관계에 안 좋겠죠? 그러면 그러한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만약에 그런 피딱지 같은 혈전이 혈액을 이렇게 떠다니다가 관상동맥, 심장으로 가는 혈액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액을 막으면 뇌졸중, 이렇게 급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뭐 다른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혈당 쇼크 같은 게 와서 이제 돌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요즘 이제 얼마 전에 사망한 조 린드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뇌동맥으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혈관이 좁아졌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이미 좁아졌는데 거기를 이제 뭐 그런 혈전 같은 것들이 막았다거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 그분이 이제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도 이미 있으셨고, 그래서 기저질환이 뭐 신장이 안 좋다거나 혈압이 높다거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사용하면 안 되겠죠. 평상시에 그럼 질병이 있는 분들은 약간 증폭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약물이. 질병을 증폭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이 원래 있던 분들은 약물을 사용하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약간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한다, 약물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 린드너의 코치가 그렉 코치인데, 제가 그렉 코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하루에 커피를 4리터를 마셨고 이뇨제도 과다 복용을 했고, 그런 것도 아마 사망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카페인 과다 복용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심혈관계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고,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그분 사용 용량도 정말 TRT 정도의 적은 용량이었는데 사망을 했다니까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스테로이드 사용은 용량에 상관없이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똑같은 약을 먹어도 사람마다 부작용도 다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도박인 것 같아요. 유명한 유튜버들도 그런 엄청난 용량을 맞아도 살아 계신 걸 보면은 이상이 없진 않겠죠?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살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조금만 썼는데 그렇게 돌연사할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많이들 보시는 유명 선수들이 내추럴이 얼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일단은 저는 님한테 전혀 그런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